이 장에서는 객체지향 그 설계 원리 5가지 중요한 설계 원리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코드 냄새, 엔티 패턴, 그 개념, 리팩토링 그거를 좀 뭉쳐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설계 원리라고 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이런 설계 원리를 만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가급적이면 지키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로버트 마틴이라는 애가 제안한 여러 가지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페더스라는 사람이 그 중에 5개를 골라가지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5개 골라가지고 얘네들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솔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리드. 솔리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의 원리를 통칭하는 용어가 솔리드예요. 그래서 이 S는 뭐에 해당되냐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 원리라고 그래요. 단일 책임 원리. 그래서 클래스의 응집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집성.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클래스를 수용할 이유는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클래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입니다. 개방 닫힘 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코드 우리가 기능을 확정하려고 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객체지향을 설계해 놓으면은 OCP가 된다는 게 객체지향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OCP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상속이 아니라 포함 관계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포함 관계라는 건 뭘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클래스가. 그 유지하는 거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꿈으로써 OCP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얘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속을 할 때 그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고 대체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A와 B가 A 클래스 상속했으면 B 객체는 A가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그 주목 우리가 꼭 늘 이런 거 생각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서의 상속은 다형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만 저게 성립해야 돼요. 다형성 목적이 아니면 이 원리는 적용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쓰고 싶다. 즉, 한 가지 리모컨 갖고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 이 여러 개를 이 리모컨으로 쓰는데 문제가 어색한 게 없어야 된다는 게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고요. 그 다음에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인터페이스 분리 원리인데 얘는 한 클래스가 너무 많은 공개 메소드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공개 메소드를 많이 제공해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뭐가 안 된다 그래요? 취사 선택이 안 된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가 물려주는 거를 난 이거 받기 싫어. 난 이거만 받을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받으면 안 돼.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시플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입니다. 의존관계를 뒤집어라. 의존관계를 뒤집어라는 게 내가 걔를 사용하더라도 쟤하고 의존관계를 안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면 의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도 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상 타입을 내가 쓰면. 내가 예를 들면 펫이라고 하는 거를 멤버 변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뭘 유지할 수 있어?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가양이하고 고양이를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 클래스나 고양이 클래스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뭐에만 의존해요? 펫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리들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설계 패턴을 만나면 이 설계 패턴에서는 이 원리 중에 어떤 원리에 초점을 둔 설계 패턴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도 어떤 객체지형으로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저런 원리들이 만족되게끔 구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맨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Class should have only one reason to change.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수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게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Employee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살펴봅시다. 하나는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예요. 또 하나는 DB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는 있나? 저 두 개의 메소드를 보면 최소 2가지는 있는 거죠. 하나는 언제 바꿔야 돼? 급여를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이 바뀌었어.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 그럼 뭘 바꿔줘야 돼? Calculate Pay를 바꿔야 되죠. DB에 저장하는 스키마가 바뀌든 DB가 바뀌었어. 오라클 쓰다가 SQL로 MySQL로 바꿨어. 그럼 뭔가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2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일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빼야 돼. 그럼 어떤 걸 뺄까? 이 클래스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급여 계산하는 게 핵심이면 calculate pay만 두고 write to DB는 어디로 옮겨야 돼? DB 모듈로 가야 돼. 그리고 DB 모듈로는 뭘 전달해요? 거기에 인자로 employee 전달하면 되죠. 거기다 구현해 놓으면 돼요. 여기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클래스가 해야 될 일, 핵심 책임이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메소드와 멤버 변수는 이 클래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단일 책임 위에서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다 딴 데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인플로이는 이 응용에서는 핵심은 급여 계산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급여 계산과 관련된 내용만 인플로이 있고 그 밖의 기능들은 다른 데 옮겨가야지 응집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거를 생각해 보면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should be in its place. 모든 것은 존재할 곳이 있고 그 모든 것은 걔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있어야지 맞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SRP와 관련해서 많이 나온 얘기가 Never make a class like a pocket knife. 이게 포켓 나이프잖아요. 이제 요즘은 이런 거 별로 안 쓰죠. 옛날에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만능 여기에 별거 다 있어요. 병따개부터 해서 칼, 손톱깎이 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 안 돼.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해야 되는 거고, do one thing and do it well.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라.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Just because you can, doesn't mean you should.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SRP의 반대 극단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God 클래스, 블로브라 그래요. 저게 엔티 패턴이 되는 거예요. 한 응용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클래스로 다 구현했어. 그럼 걔는 뭐가 돼? God. 신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제일 나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CP. OCP는 Class should be open for extension but closed for modification.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즉 확장을 할 때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OCP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 수정하지 않고 이 클래스 상속해서 내가 이 클래스에 있는 거 모두 활용해가지고 더 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상속 아니라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를 유지해서 이 클래스가 제공한 모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유연한 방법이냐?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유연한 방법이에요. 왜? 포함 관계는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상속 관계는 바꿀 수 있죠. 근데 바꾸려면 뭘 해야 돼? 상속 관계를 바꾸려면 정적 관계니까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유연한 방법이에요? 코드 수정 없이 close for modification. 상속은 close for modification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관계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코드를 바꿔야 되니까, 상속은.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한 상속하고 포함 관계 말고도 다양한 OCP를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장식 패턴, 방문 패턴 이런 것들이 다 OCP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저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OCP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Brain surgery is not required when putting on a hat. 모자를 쓰려고 해서 뇌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장을 코드 수정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포함 관계는 우리가 큰 클래스를 모듈화할 때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C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OCP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도형을 이런 배열에 유지하고 있죠. 앞에 타입만 같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렉탱글, 뭐 서클, 뭐가 있더라도 이제 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스트럭처에 있는 첫 번째 멤버 변수 말고 다른 것들은 다르겠지만 나머지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더라도 여기에 삼각형을 추가한다. 그럼 뭐가 들어가? 케이스 트라이앵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주로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객체 제형에서는 어때? 쉐이프라는 거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걸 상속해서 렉탱글을 만들고 여기에 쉐이프 받으면 이 코드는 트라이앵글을 추가한다고 해서 일립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뭘 추가한다고 해서 얘가 안 바뀌어요. 얘는 계속 여러 가지 도형들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C에서 그걸 하려고 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OCP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속이나 우리가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LSP. LSP는 이제 서브 클래싱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충족돼야 된다. If S is a subtype of T, T의 S가 subtype이면 그러면 T를 요구하는 데에서는 모두 S를 갖다 놔도 문제없이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목적으로 서브 클래싱을 할 때에는 모두 만족이 돼야 돼요. 서브 클래싱만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브 타이핑이 돼야 되는 거고, 서브 타이핑을 통해서 대체 가능성, 그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보통은 저 대체 가능성, 서브 타이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그거를 제공해 줘요.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서 원래 LSP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는 매개 변수 타입은 반변성을 제공해야 되겠고,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공변성을 제공해야 되겠고, 자식 메소드는 더 많은 종류. 그러니까 부모가 발생하는 예외의 부분 집합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분 집합이 아니면
안 돼. 그 세 가지가 문법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실제 C++는 요것만 해줘요. 반환 타입의 공변성만 제공해줘요. 자바는 얘도 제공해주고 얘도 체크드 예외에 대해서는 조금 해줘요. 그래서 반변성은 더 일반화된 타입, 공변성은 더 특수화된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완동물 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애완동물을 주는 메소드가 있고 애완동물을 인재로 받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고양이 가게를 만들고 강아지 가게를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얘는 펫을 반환하는데 뭘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캣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병성. 더 특수화된 타입을 쓴 거예요. 더 특수화된 타입. 얘는 펫인데 매개 변수도 캣으로 더 특수화했습니다. 반면에 얘는 강아지는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럼 펫보다는 더 상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반변성이 된 거예요. 매개 변수 타입도 반변성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살펴보면 돼요? 부모 리모컨 가지고 이 부모 리모컨이 캣 시업을 가르쳤을 때 문제가 되는지 강아지 시업을 가르쳤을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캣 시업을 이 리모컨이 가르쳤어요. get pet 했어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뭘 기대해? 애완동물이 줄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뭘 줘? 고양이를 줬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add pet 해봅시다. add pet은 애완동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샵으로. 근데 이 리모컨을 쓰는 입장에서는 add pet 하면 뭘 할 수 있어?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리모컨만 보면. 근데 고양이가 아닌 다른 거 집어넣으면은 얘가 동작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공변성이 안 돼요. 더 특수화된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 안 돼. 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이제 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강아지 샵이에요. 그런데 펫을 눌렀는데 펫을 겟시업을 달랬는데 이제 그럼 애완동물 기대하는데 반환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럼 애완동물이 아닌 것도 반환할 수가 있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런데 거꾸로 펫을 집어넣는데 오브젝트로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도 오브젝트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이 리모컨에는 뭘 전달해? 아, 펫만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애완동물을 다 전달했어요. 근데 애완동물 전달해도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반환 타입은 공변성이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특수화된 타입 써도 괜찮아. 매개 변수는 더 일반화된 타입. 반변성이 돼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제공해줘요. C++, 뭐 C#, 자바 다 이 반환 타입의 공변성, C#은 아예 공변성도 제공 안 하는 것. cat 이건 돼요. C++ 자바는 얘가 돼. 근데 얘는 안 돼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주로 정확한 일치를 요구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매개 변수 타입은 반변성도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언어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여기가 오브젝트인 게 더 거시기 하고 원래 원하는 건 이거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다 보면은 여기서는 혹시 이 상위 리모컨 썼을 때 고양이가 아닌 애가 왔나를 여기서 뭘 해줘야 돼?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를 요구하는 거고, 문법적으로 얘를 보장한다고 해서 LSP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위 리모컨을 불렀는데 자식이 그걸 재정의해서 전혀 다른 일을 해. 얘는 덧셈 연산하는데 얘는 곱셈을 해. 그러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뭐가 되냐면 논리적으로도 메소드의 사전 조건, 사후 조건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냥 문법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돼요. 이 논리적인 건 누가 만족시켜 줘야 돼요?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지 않아. 뭐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 조건이 얘는 n보다 큰 거예요. n이. n보다 커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쓰고 있으면, 부모 리모컨 쓰면은 양수만 전달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강화된 조건은 뭐냐면 얘는 짝수만 와야 돼. 그럼 짝수가 아닌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것도 제대로 만족이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인식을 못하고 쓰다 보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을 할 때 다형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도 살펴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즉 이거는 내가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다양한 애들 쓰는데 얘 써도 괜찮은지, 얘 써도 괜찮은지를 잘 살펴보고 상속으로 모델링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색해지거나 아예 코드가 실행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몰랐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P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타원과 원.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근데 이즈A가 성립해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즈A라는 관점에서는 상속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 얘는 상태를 두 개를 유지해야 돼. width와 height. 왜? width와 height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width와 height가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set height를 하면 얘는 뭐만 바꾸면 돼?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얘는 set height를 하면 height만 바꿔놓으면은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모두 바꿔야 돼. width도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쓰는 입장에서 리모컨으로 set height 했더니 얘는 요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 내가 자식들을 썼을 때 이즈A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속으로 모델링 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부모 리모컨으로 내가 처리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쓰셔야 됩니다. LSP와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